우리는 10년 후에 폴란드 군수공장에서 폴란드 육군의 공급될 군비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대를 무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K2 블랙팬서 6대가 그디니 항구에 도착했고 곧 20기가여단에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군은 이제 28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폴란드가 또다시 6대의 K2 전차를 전달받자 폴란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크게 주목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달로 유럽에서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지난해 8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계약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K2 전차는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지난 16일 전달된 6대를 포함해 26대를 주었고 K9 자주포는 지난 1월 12문을 추가 납품하여 현재까지 총 36문을 납품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허황된 폴란드의 무기 도입 계약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계약한 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빨리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게서 초스피드로 물량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되는 것이 현실로 보여지자 이제는 우리 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푸틴은 벨라루스에 핵을 배치하고 나토는 첫 집단 방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가 위험해질 경우 핵무기를 쓸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여유를 부리듯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벨기에의 나토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집단 방위 계획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고자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준비 상태에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투입될 30만 명의 병력이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무기 또한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F-16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이 시작되는데 올가을 정말로 F-16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맞서 싸운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에 한국산 K2 전차 28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달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러시아와의 전면전까지 준비하는 나토 국가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디펜스원은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데 대부분의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스자트코프스키 나토 주재 폴란드 대사와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그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보증 공식이 나토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를 설명하며 폴란드는 어떤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운명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방연합군에 화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부 전선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미국의 힘으로 싸울 것으로 기대하지만 폴란드 군대 기획자들은 2023년 이후 1500대 현대식 탱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파체 헬기 함대, 가장 큰 자주포 부대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산 무기와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을 자체적으로 공동 제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제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에는 우리가 필요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라며 이 때문에 한국과 협력하여 탱크를 만들고 유럽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차와 자주포 등을 주문했지만 제때 받지 못했는데 특히 헝가리는 독일 라인메탈의 2018년에 레오파드 전차 44대를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의 발언과 행보는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내에서는 제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일깨우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았으니 폴란드를 따르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올해 총 국방비 지출은 GDP의 최소 4%인 43조를 쏟아부을 것이라면서 폴란드는 10년 뒤에 올 무기에 관심이 없다며 당장 무기와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은 오래 걸리지만 현재 한국만이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유럽에서만 무기를 구매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 저렴하게 더 빨리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불가리아 매체 불가리언 밀리터리닷컴의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에
K2 전차 6대가 또다시 도착하자 폴란드가 내걸었던 이 K2 전차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의 편집장인 레이 그라프의 트윗이 전세계 국방 커뮤니티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레이 그라프가 지난 15일 올린 트윗은 K2 전차가 폴란드 공장에서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역 배포용으로 설정되면서 인근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수출용으로 생산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설계된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다양한 혁신적인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포괄적인 교육 및 물류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력이 없는 전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이 패키지에는 제조업체 규정한 기술 지원과 함께 탄약 공급까지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탱크 애호가들은 달력에 2023년 4월 2일을 표시하라며 이날은 군사발전에 세계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가 강조한 이 역사적인 날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와 한국의 현대로템이 손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가 유럽에서 최신 전차를 생산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가리아가 지난 12월 폴란드에 전화를 걸었을 때 폴란드는 이미 10대의 K2 전차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K2 블랙팬서의 업그레이드 버전 K2 PL을 상상하면 경이로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체코에서도 K2 전차를 보고 있습니다. 체코는 차기 전차 사업에서 국경을 맞대고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 독일에게서 또다시 레오파드 신형 전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구형 레오파드 전차 14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코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고 K2 전차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밀란 미콜레스키는 인터뷰에서 레오파드 2A7 플러스 또는 2A8 모델은 구매에서 인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한국 K2 전차를 신속히 받는 것과는 대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빨리 받으려면 한국산 전차를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수십 대가 단 몇 개월 만에 인도되는 것을 눈여겨본 유럽 국가들은 몇 년이 되어도 받기 힘든 거래를 포기하고 한국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군사 매체는 어떻게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그렇게 빨리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지를 집중 취재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서 그들은 K9 자주포에 대한 폴란드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6대의 자동화 로봇과 150명의 직원이 폴란드용 47톤 K9을 조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제시간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고용을 50명 늘릴 계획까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용 자주포 생산에 관한 로이터 자료 중 하나에서 한국 공장에서 로봇이 작업의 약 70%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K9의 용접 작업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운영하지만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며 또한 한국 생산 담당자는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1000대로 세계 평균 7배가 넘고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2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을 만드는 한국의 공장을 찾아와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업계의 최고라 불리는 록히드 마틴도 이러한 조립시설이 없었습니다. 전투기 날개에만 뚫어야 할 구멍이 17,000여 개인데 한국에서는 로봇과 자동화로 이러한 정교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해낸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쉬지 않고 빠르게 일하는 한국의 공장은 이제는 로봇까지 총동원해 24시간 찍어내는 놀라운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과 다른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동시에 이 놀라운 한국산 무기 제조 시스템을 이용해 유럽에 보급하려는 계획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